하는 3단계를 한번 배워볼게요, 선생님. 이걸 엘리베이터 화법이라고 그래요. 왜 엘리베이터 화법이라고 그러냐면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14층까지 올라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선생님? 20초? 30초? 30초 중간에 좀 쉰다 하더라. 한 1분이면 올라가겠죠? 아니. 그래서 1분 이내에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다면 우리 5분, 10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설득시킬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1분 이내에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엘리베이터 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엘리베이터 화법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3단계 구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군더더기 말을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먼저 말을 할 때 결론이나 핵심부터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결론이나 핵심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근거 및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한 2가지, 3가지 정도 그 근거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약, 결론의 핵심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결론의 핵심을 먼저 말하고, 두 번째 근거 및 부연 설명을 하고, 세 번째 결론의 핵심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행동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죠.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적으로 병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피치를 못하는데 장애가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긴장, 떨림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 또는 발표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는 최면이나 NLP를 활용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안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는 가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훈련의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감적 경청의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적으로 병행을 할 때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적으로 병행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유일하게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적으로 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정동문 교수와 진행하는 참만남 치유 스피치입니다. 한번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느낌 어때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쏙쏙 와닿게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 군더더기 들죠? 없이. 그런 느낌 들죠? 네. 자, 그럼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없애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NLP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NLP는 마음의 사용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건 경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NLP는 바로 그런 상상과 해석의 선택 힘을 키워주는 건데요. 부정적인 사건 경험에 대해서는 그 느낌을 줄여주고 과거의 긍정, 행복에 관련된 사건은 느낌을 키워주면서 부정은 줄여주고 긍정은 키워줌으로써 마음을 탁월한 마음으로 만들죠. 그리고 모든 사건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한 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마음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따라서 NLP를 활용한다면은 스트레스를 없앨 뿐만 아니라 최고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없애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NLP를 훈련할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정동문 교수가 운영하는 NLP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좀 느낌 어때요? 깔끔하게 잘 와닿아요. 맞았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이걸 이제 엘리베이터 화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만 더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인체 정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체 정화를 통해서 몸에 불필요한 독소를 모두 해소를 할 수가 있고 몸에 꼭 필요한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도와주면서 장 청소, 혈관 청소, 그리고 몸의 모든 청소를 해주면서 집안 대청소라는 것처럼 몸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되살아나면서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주게 되죠.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인체 정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인체 정화 프로그램에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 느낌 어때요?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 3단계로 말을 하면 선생님 모든 사람이 다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3가지 예문을 써야 돼. 3가지. 이걸요? 말을 잘하는 3단계 엘리베이터 합법에 간단하게 어쨌든 써도 되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이야기될 수 있는 내용을 3가지 주제로 쓰세요. 세 가지. 3가지를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예, 다음 주까지 3가지 예문을 만드셔야 돼서 그래서 지금도 과제가 많이 나갑니다. 예, 할 수 있겠죠? 그때도 그 5분 스피치 막 써봤어요. 이렇게 썼는데 네. 못하겠는 거예요. 네. 한 3줄 썼나? 음, 근데 이거 되게 어렵네 생각보다. 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네. 포기했어요 그때. 막 쓰다가 그래서 안 되겠어서 그냥 5분 스피치 이전에 요거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하는 거. 말을 잘하는 3단계 엘리베이터.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중요하죠. 네. 요걸 하다 보면 5분 스피치도 되지.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하고서 막 찾아봐서 막 주제 찾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엘리베이터 스피치 2단계 봅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 2단계. 이것도 예문을 3가지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1단계는 어떤 거냐면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이어서 고객의 문제를 묘사하는 겁니다. 2단계 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해결책을 설명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봐봐요.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집에 물이 새서 배관 수리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부탁했다가 하루 종일 기다렸던 적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정중하게 모십니다. 그리고 고객의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서 절대로 1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고객의 인생에서 더욱더 중요한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데요, 이게? 자, 병 주고 약을 주는 거죠.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일주일 동안 스피치 발표 준비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무대에 나가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준비한 내용에 10분의 1도 이야기를 못하고 내려왔던 적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발표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NLP 체면을 통해 심리 치료를 해드리고 편안한 첫 만남 분위기 속에서 말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드리는 거죠. 한 달이면은 모든 발표 불안을 뛰어넘어서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3단계보다 이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그 사람의 그 임팩트가 있죠? 네, 그리고 딱 공략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자, 또 이야기 해볼게요.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이런저런 스트레스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으로 몸을 뒤척이면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웠던 적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NLP와 체면을 활용해서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체면 이완 기법을 활용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몸을 이완시켜 드리면서 5분을 자더라도 5시간을 자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깊은 수면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NLP 체면을 통해서 불면증을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좀 느낌 어때요? 맞아요. 이거를 제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다이어트 이렇게 해볼게요.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다이어트 식품도 먹어보고 디톡스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 다이어트에 실패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 말입니다. 예,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 습관을 만들어 드리면서 그리고 인체 정화를 통해 몸에 불필요한 모든 독소를 대청소를 하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도록 도와드리면서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도와드리는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체 정화를 통해서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신체의 건강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런 느낌 어때요? 하고 싶거든.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거든. 실제 인체 정화 프로그램 제가 이제 애니원 파피스 애니원이라고 거기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해요. 엘리베이터 이것도 지금 3가지 예문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네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 PREP 갑니다. PREP. 자, PREP의 P는 뭐냐? 포인트 주장, 리전은 이유, example 예, 포인트 주장입니다. 자, 주장은 뭐냐면 처음부터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전은 근거 부연 설명하고 example 예, 사례를 보충하고요. 마지막에 다시 주장을 반복하는 거죠. 한번 잘 봐봐요. 어렵다 이거. 향후 10년 동안 사람들은 과거 100년 동안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주장했죠. 자, 이유 들어갑니다. 100만 장자와 억만 장자의 수가 지난 5년 사이에 6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사례로 갑니다. 1900년에 미국의 100만 장자는 5천 명이었고 억만 장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0년에는 100만 장자가 500만 명이었고 억만 장자가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자, 비즈니스 위커지에 따르면 2007년도에는 미국의 100만 장자가 890만 명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억만 장자가 70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보충했어요. 마지막에 다시 주장합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과 같은 소수의 창의적인 사람들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3단계보다 조금 더 좀 세분화됐죠. 그렇게 이것도 이제 3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예문을 이제 3가지 만드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발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발표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언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긴장되고 떨리거나 머리가 하얘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두 다리가 후들거리나 이런 문제들은 과거에 상처받은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체면 NLP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받는 분위기가 아니라 평가 판단이 없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스피치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첫 만남 치유 스피치를 통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말을 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끝났어요. 이제 예를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최근에 저한테 치료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9살 때 교회에서 집단 기도를 올리다가 그런 과정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좀 호흡이 가빠지면서 기도를 잘 못하면서 창피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떨리고 긴장되고 불안해지면서 말을 못하는 세월을 15년을 살아왔다고 하네요. 근데 저한테 와서 단 2번, 3번 정도 NLP 체면 치료를 받으면서 모든 것들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죠. 자, 이렇게 예를 보충했어요. 마지막 포인트로 갑니다. 자, 이와 같이 발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동문 교수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 지금 느낌 어때요? 이거 더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요. 예시가 좀 뭔가 와닿아가지고. 예시. 네. 자, PRGP는 좀 내용 길기 때문에 이건 하나만 하세요. 예문을. 앞에 거는 짧으니까 좀 3가지를 하시고 한 개 예문 만들 수 있겠죠? 네. 하시고 IPB 봅니다. 그 다음 IPB. 그 다음 IPB 있죠? 네. I는 인스턴트, 사건,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P는 포인트, 그 이야기의 요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B는 베너핏, 자, 이야기 듣는 사람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이야기 요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돼요. 이런 거는 이솝우화도 될 수 있고요. 선생님 드라마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읽었던 이야기, 뭐 또 들었던 이야기, 또 이웃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뭐 나에 대한 이야기 다 가능해. 근데 너무 길지 않는 짧은 이야기라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솝우화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옛날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었어요. 자,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이 왜 자기들과 같이 놀아주지 않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원망스러웠죠. 그래서 어느 날 홀로 외롭게 강가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하늘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백조들이 날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혼자 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저 아름다운 백조처럼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늘에 있는 백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도 우리랑 똑같이 생긴 아름다운 백조야. 강물에 너를 한번 비춰봐봐. 우리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정말 강물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나도 아름다운 백조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라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오리들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자기만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점. 제 이야기 요점은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미운 오리 새끼 속성과 백조의 속성 2가지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비교 경쟁을 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 속성이 커져가지고 결국 오리들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잖아요. 그럼 백조의 속성이 커지면서 오리들과 무관하게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점을 이야기해. 그 다음에 이득은 이득.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자, 미운 오리새끼 속성이 큰지 백조의 속성이 큰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부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서 백조의 속성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 자신만의 당당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낌 어때? 이거는 뭔가 좀 쓰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이랑 그 책 읽으면서도 교훈 얘기를 좀 하니까. 네. 편안하게 와닿을 수 있죠. 네. 정말 편안하죠. 그래서 옛날 동화 이야기도 괜찮고요. 뭐 일상생활 이야기, 뭐 모든 이야기를 다 이렇게 IPB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에피소드 이야기하면서. 에피소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한나 선생님이 애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옛날 이야기 들려주면서 애들한테 요점 이야기해줘. 너희들 이러면 참 좋겠어. 책 읽으면서 교훈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오, 그렇구나. 네. 근데 그 이솝우화는 대표적인 거고요. 뭐 이솝우화가 아니더라도 뭐 동화책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많아요. 교훈되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건전지나 그거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연습하다 보면 IPB가 되는 거지. 나중에 영업하다 보면은 자 예를 들어 영업을 하는 생각해 봐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자 피부가 너무너무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런저런 화장품 다 써봐도 효과가 없었는데 어떤 화장품 쓰는데 글쎄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야. 뭐 한 10년 젊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피부 주름도 없어져 버리고 막 너무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정말 그 화장품을 통해서 요즘 너무나도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삶을 살고 있거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내 이야기 요즘은 화장품이 다 화장품이 아니더라고. 근데 줄기세포가 들어간 그런 화장품 썸으로써 우리가 정말 10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기적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나이보다 20년 또는 30년 적게 사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요점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득. 너도 이 화장품 샘플 내가 한번 줄 테니 한번 써봐봐. 한 일주일 써보면 느낌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랑 한번 이야기해봐. 정말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면은 화장품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정말 그 피부가 좋아지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화장품 쓸까요, 안 쓸까요? 그렇지. 이렇게 영업한다는 거죠. 그래서 IPB는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교훈 이야기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을 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영업뿐만 아니라 남편한테 어떤 내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당신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돼? 이야기를 내가 돌직구를 하고 싶어. 근데 그 이야기 그렇게 하지 말고 설거지 집안일을 하는 그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보, 내 친구를 최근에 만났는데 그 친구랑 차를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한번 해봤거든. 근데 그 친구 남편도 자기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친구 남편은 출근하기 전에 항상 집안 청소를 다 하고 간대. 막 애들 이불 개고 뭐 이렇게 닦고 이런 뿐만 아니라 설거지도 다 하고 또 안에 있는 그 뭐야 그 쓰레기도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출근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친구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왜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한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와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큰 게 아니라 크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아니라 돈보다도 작은 것부터 충실히 잘하는 게 가족을 위한 최고의 가장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대. 그래서 내 친구는 물론 그 남편도 친구 남편 돈을 많이 벌어주지만 돈보다도 이렇게 매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이렇게 두고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요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도 내 이야기 요점은 자기도 돈만 많이 벌어주는 게 가장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더 잘할 거지만 자기도 돈 벌어주는 거 외에 정말 잔잔하게 좀 사소한 것이지만은 이 가족에 대해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고 꼭 청소를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것보다도 좀 사소한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난 하고 싶어. 자기가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나도 자기를 위해서 뭐 헌신하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느낌 어때요? 안 싸우고서 말할 수 있죠.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면은 그게 들어줘요. 근데 그러니까, 짜증내면은 아예 들어줄 생각도 안 해. 당연히 짜증을 내면 짜증이지. 눈에는 눈, 귀에는 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키려면은 짜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자, 그 IPB가 좋은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야기 에피소드가 들어가는 거죠. 에피소드. 그래서 이건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부담시키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야기를 편안하게 듣지.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든지 받아들이려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애들한테 우리 아빠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애들에 대한 내 친구 이야기하는 거죠. 내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애들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빠는 항상 애들한테
카톡으로 사랑한다라는 개인 카톡을 보내. 자, 우리 사랑하는 딸 오늘도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 또 정혜 오늘은 어땠어? 막 이렇게 카톡으로 매일 소통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애들도 좀 어색하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아빠가 카톡으로 글을 보내다 보니까 애들도 그게 재미있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카톡 보낼 때 이제 애들도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오늘 학교 갔는데 친구랑 만나서 듣고 선생님이 뭘 가르쳤고 뭐 친구랑 싸웠는데 듣고 그 세세한 이야기까지 다 하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아빠가 카톡으로 다 받아주고 또 카톡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잖아. 그래서 애들하고 아빠가 너무 소통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엄마보다도 아빠를 더 좋아해.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쭤, 내 이야기 여쭈면, 자기도 물론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쁠 거야. 충분히 이해를 해. 근데, 꼭 뭐 하루에 2번씩 카톡을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애들하고 카톡이건 전화건 하루에 1번 정도는 소통을 하면은 아마 애들이 엄청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은 주말에 자기가 쉴 때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애들도 아빠한테 할 이야기도 많아지고, 마음에 통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그 또는 그런 소통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와닿는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아빠와 또 애들 모습을 보면서 더 행복해질 것 같아. 자기 매일 하루에 1번 정도 애들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사랑의 문자 보내줄 수 있을까? 부탁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느낌 어때요? 부드럽게 잘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편안하잖아요. 네. 남자들은 있잖아요. 남자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최진실 씨 광고가. 자, 여자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자가 남자를 바람피게 한다라는 것은 그는 남자한테 맞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봐서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제가 인덕원에 살았는데 거기 구세오라 금수나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그 이제 저희 단골집인데 호프집인데 저는 이제 그 잘 지나니까 뭐 안주 없이 그냥 500 호퍼 이런 걸 한 잔 마시고 가는 그런 단골집이었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와요. 그때 뭐 정부 과천 정부청사 있는 데 있잖아요. 또 의사도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술값은 10만 원밖에 안 나와. 근데 그 마담한테 팁을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좋아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불륜의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술만 마셔주고 그냥 술만 마셔주고 술 따라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제 이런데 분위기 좀 맞춰주는데 팁을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헐. 나 깜짝 놀랐어. 어떻게 술값은 10만 원인데 팁을 100만 원 주지? 1배는 많이 주지? 그때 좋았나 보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때는 난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스피치를 해보니까 그 이해가 돼. 집에 와이프는 이야기 들어주지 않는 거지. 땡땡땡. 땡땡거리고. 네. 근데 그 술집에 그 마담은 다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술값은 10만 원이고 이야기 들어주는 값이 1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 술집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을 했지만 부부관계가 좋지 않는 남자들 많잖아요.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정부 관료지 이런 분들은 뭐 집에서 소통이 안 되는 자기 와이프들 많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거의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술집에 그 좀 그래도 자기 와이프와 좀 다르게 공감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돈 많은데 100만 원 주는 거는 어렵지가 않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이제 와이프들의 어떤 대화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IPB까지 쭉 했고요. 포스트 모델은 내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이거는 종합적인 건데 일단 오늘까지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과제를 좀 하고. 애기한테 잠깐